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이번 시간에는 2018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네, 다음 중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설명이에요. 자, 읽어봤더니 2번. 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까진 좋았는데요.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된다는 게 틀렸습니다. 데이터는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그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정보 관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 저장된다는 거 틀렸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맞으니까 꼭 다른 보기들 읽어주세요. 2번, ERP 시스템의 도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도입 구축 과정에서 사용자 참여 제한 아니에요. 이거 전사가 참여해야 됩니다. 모두 다 ERP 필요해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전사적인 참여가 중요한 게 ERP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참여 제한하는 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ERP 도입의 예상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네, ERP는요, 통합을 좋아해요. 통합. 그래서 개별 업무 이런 거 싫어합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 구축. 정답 3번이에요. 다음 4번. 다음 중 정보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요. 정답은 3번이에요. 조직원의 관리, 감독, 통제 기능을 강화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보 시스템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통제 기능 강화는 그 역할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정답 3번이고요. 다음 5번이에요. 자, 생산성은 노동력이나 기계 사용 등의 투입물을 유형, 무형의 산출물로 변환시키면서 이제 그런 과정, 이제 생산에 관한 거고, 그걸로 인한 것들, 말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생산을 잘 하느냐, 이게 생산성인데요. 네. 어쨌든, 다음의 상황에서 노동 생산성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대 기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기계 생산성 막 헷갈리시면은 2대 기계도 뭐,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 하실 텐데요. 우리는 노동 생산성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 몇 개 생산했는지 요것만 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 800개를요 10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린 시간당 80개를 만들었고요. 시간당 80개를 만들 때 투입된 인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20개 시간당 한 명이 시간당 20개씩 만들 수 있어서 20개 시간당 20개 만든 게 노동 생산성에 해당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에요. 다음 6번. 자, 생산성 측정 중에요. 단일의 투입 요소로 측정되는 부분 생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그리고 부분 생산성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앞서 얘기한 노동 생산성 있었고요. 네, 그리고 기계 생산성 있었고요. 자본 생산성도 있었고요. 에너지 생산성도 있었습니다. 4가지가 있었고, 뭐, 각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각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물어본 게 요건데요. 자, 교대 횟수당 산출량은요, 이거 노동 생산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계 작동 시간당 산출량은 기계 생산성. 투자된 화폐 단위당 산출물의 화폐 가치는 자본 생산성 요거고요. 지금 산출량당 전력 사용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틀렸어요. 솔직히 참 이거 외우고 푸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긴 한데 뭐 나올 수 있으니까 전력 사용 시간당 산출량이에요. 그래서 산출량당이 아니라 전력 사용 시간당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BOM 자재명세서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산에서는 BOM이 정말 중요하죠. 그 중에서 어떤 BOM에 대한 설명인가요? 라는 부분이었고요. 자, 읽어보면 자, 일반적인 BOM은 여러 종류 부품들을 조립해서 상위 부품 제품 만드는 형태로 묘사됩니다.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게 BOM이었죠. 자, 지금 화학이나 제철 등 산업에서는 자, 역삼각형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벌트, 역으로 된 거. 그래서 4번 바로 고르시면은 일단 정답은 맞추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BOM은 이제 설계 BOM이에요. 설계 BOM이라서 네, 요거는 이제 설계 부서에서 사용하는 BO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팩처링 BOM 뭐 또는 프로덕션 BOM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제조 BOM 요게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생산 관리 부서나 이제 생산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게 매뉴팩처링 BOM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듈러 BOM 네, 요거는 자, 요거는 소비자의 선택 사항을 적용하는 BOM인데요. 이제 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에 이제 모듈러 BO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네, 옵션 엄청 많죠. 이런 게 쓰는 게 모듈러 BOM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역 BOM은 어쨌든 4번 요거였습니다. 8번 수요 예측 방법 중에 정량적 수요 예측 방법에 해당하는 것. 정성적 방법과 이게 항상 대비돼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요. 정량적 수요 기법은 계량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시장 조사하는 것들은 이제 주관적인 것들이죠. 델파이 기법 전문가 기법이고 수명 주기에 따라서 유추하는 것도 이제 그것도 정성적 방법, 주관적인 방법이고 지금 보니까 지수평활법, 지수평활 상수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2번이 계량적 방법인 정량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8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네, 9번이고요. 자, 타이어 대리점의 월별 5개월간 판매량이에요. 이제 가중치가 나왔고요. 그에 따른 예측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가중치는 이제 5월까지 나와 있고요. 역으로 했을 때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고, 가중치는 최근 게 가장 가중치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다 다 0.2, 0.3, 0.4 이렇게 한 거를 다 더하면 되시고요. 115가 나옵니다. 네, 정답은 일단 3번이고요. 네, 의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계산기를 이 친구 계산기 그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계산기는 그래도 꼭 갖고 가세요. 혹시라도 이제 손 떨리거나 하시면 이제 암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120 곱하기 0.1 115 곱하기 0.2 플러스 100 곱하기 0.3 플러스 125 곱하기 0.4 짜잔 나왔죠? 믿으세요. 115였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다음 이제 채찍 효과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틀린 겁니다. 네, 채찍 효과 이거는 이제 불이입 이펙트라고도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일단 개념적인 부분으로서 봤을 때 채찍 효과는 이제 소비자들이 주문을 약간 늘릴 때 소매상들은 주문을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도매상들은 아주 많은 양을 주문하게 되고 그래서 제조업체에서는 엄청난 양을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제 도매로 가고요. 네, 그리고 소매로 가고 이제 소비자한테 가는 형태가 보통의 이제 유통 단계인데요. 이게 채찍을 이제 처음에 휘두르게 됐을 때는 이제 채찍을 제가 휘두른 적은 없어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됐지만 이제 나중에 이만큼 막 되는 거죠. 이제 뭐 소문처럼 뭐뭐 했다더라, 했네 이렇게 되는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확 커지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확산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확산되는 효과를 줄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묻는 거고요. 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 네 이거 맞아요. 그래서 그 수요 정보 같은 거를 중앙 집중화해서 정확하게 수요를 알고 생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런 변동폭을 감소시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을 감소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리드 타임 같은 경우는 이게 연장될수록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생산되거나 아니면은 구매한 품목이 가는 부분, 소비자한테 가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봤을 때 이게 길어지면요. 이게 더 많은 걸 생산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면 이제 언제나 리드 타임이 너무 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아니라 얘는 감소시키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단축시키는 쪽으로 가야 돼서 틀렸고요.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제조업체라든가 도소매 업체 간에 이제 서로 유기성을 강하게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대처 방안 틀립니다. 라고 맞추시면 되겠고요. 다음 11번 문제예요. 자, 미국 기계협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공정관리라는 거를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고요. 네, 그 공정관리란 제가 읽어드리면 공장에 있어서 원재료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자재 부품의 조립 및 조립의 흐름을 순서 정연하게 능률적인 방법으로 계획하는 거를 이제 공정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을 결정하고요. 결정하고요. 그리고 일정을 세워요. 일정을 수립합니다. 스케줄링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할당을 해요. 디스패칭이죠. 할당. 그러고 나서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신속 처리. 익스페디팅입니다. 익스페디팅. 네, 그래서 이러한 공정관리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 기계기사협회에서 얘기하는 공정관리의 개념이에요. 여기 없는 거 품질개선.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다음 12번 문제인데요.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이제 공정, 이제 가공 공정, 운반 공정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뭐 공정 기호도 생각나실 거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첫 번째 가공 공정은 변질, 변형, 변색, 조립, 분해로 되어 있다. 네, 이거 맞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가공 공정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가공 공정에서 뭐 대부분의 이제 제조의 목적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가공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맞다. 네, 여기 맞고요. 정체 공정에서 이제 저장, 바구니에 담는 저장, 역삼각형은 계획적으로 보관하는 거, 예, 맞아요. 근데 다음에 가공 조립으로 허가 없이 이동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적절하다고 보기 힘들고요. 그리고 운반 공정에서는요, 이거였죠. 운반 공정 화살표. 여기에선 제품을 쌓아두는 경우는 독립된 운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D, 양해 검사, 수량 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였죠. 이거는 부품 수량, 중량 측정, 요거, 예, 맞아요. D번. 그래서 A, D 맞는 거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리고 공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인데요. 네, 우리 공수 계획 쪽에 관련된 것으로 해서 공수라는 개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수란 작업량을 시간으로 표현한 것. 이게 공수예요. 이게 공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것. 이게 정확한 설명이네요. 1번이 일단 맞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공수 계획의 개념이에요. 네, 그리고 공수 시간 단위로 작업량을 표현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인일, 인시, 인분 세 가지 있었어요. 아이고, 네. 1인, 인일, 인시, 인분, 뭐 인초 이런 거 없어요. 인월 없어요. 인일, 인시, 인분. 네, 이렇게 해서 맞추시면 되겠고요. 다음 14번이에요. 생산량에 대해서 작업량으로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공수계획, 이게 공수계획의 개념이었죠. 그 공수계획의 기본적 방침이 있었는데요. 예,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얘기를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방침이 있어요. 그래서 부하 능력 균형시키고 가동률 향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면 첫 번째 일정 계획에 대비하여 시간에 따라 부하가 극단적으로 되지 않도록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정별 부하 변동 방지 이 얘기한 거고요. 네, 두 번째 특정한 공정의 부하가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라는 거에서 부하와 능력의 균형,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화 이걸 얘기하는 거였고요. 세 번째, 부하에는 적당한 여유를 두지만 능력에는 여유를 최대한 두지 않도록 조정한다. 아니에요. 능력과 부하 모두 적당한 여유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나 기계가 유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작업량을 할당한다 라는 건데요. 네, 요거는 가동률의 향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네. 다음 15번인데요. 에로 공정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에로 공정은 이제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공정의 흐름을 막고 있는 공정 맞고요. 병목 공정, 병목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체 라인의 생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멈추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3번 일단 틀렸고요. 4번 맞아요. 작업장의 능력 이상의 부하가 적용되고 있어서 이렇게 애로사항이 발생한 공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 1, 2, 4는 맞는 설명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네, 16번인데요. 자, 간트 차트의 정보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간트 차트는 계획된 실제 작업량을 작업 일정이나 시간으로 견주어 가로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작업 개시나 시간 뭐 이런 것들 일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각 작업의 전체 공정 시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린다 알 수 있고요. 완료 시간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시작과 끝 시간 알 수 있어서 시작 시간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하거나 대규모 공사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간트 차트는 간단하지만요.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복잡하거나 이런데 이제 적용하기 어렵고요. 이게 바로바로 변동되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단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재고 관련 비용 중에요. 재고 자산에 투입된 자금의 금리에 관한 자본 비용, 보관 비용, 도난, 변질, 진부화 등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비용을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게 재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자, 재고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고, 자, 첫 번째, 구매 발주 비용, 요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 관련된 거라든가, 검사라든가, 시험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발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구매 발주 비용이고요. 생산 준비 비용은요, 기계 유휴하는 경우나, 노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산 준비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재고 유지 비용, 네, 요게 3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본 비용, 보관 비용, 재고 감손비, 요거가 해당이 됩니다. 품절 비용은 없어요. 해당 없고요. 정답은 3번. 18번 문제, 경제적 주문량의 기본 가정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주문량은 재고 관련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최적 주문량을 결정하는 모형이 경제적 주문량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론상에 가정을 둡니다. 가정을 둬요. 왜냐면 너무 이제 이게 식으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있어야지만
그 식이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상 가정을 두고 있는 것들인데요. 자, 경제적 주문량 기본 가정을 옳은 거예요. 자, 보면 리드타임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아니요. 불확실성 있으면은 식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얘는 일단 틀렸고. 네, 두 번째, 로트 크기가 클수록 수량 할인 적용을 한다라는 건데요. 이런 거, 수량 할인 이런 것들 적용되는 거 복잡한 거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문량, 전량의 일시 제거한다. 예, 맞아요. 로트 크기는 배송 트럭 크기 등에 따른 제약 존재하지 않아요. 상당히 가정상으로 안정적인 주문과 주문과 이런 것들, 유지 비용 이런 거 다 안정적인 상태로 뒀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됩니다. 안전하게 뒀다. 안전성 있게 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성 있게 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불확실성이라든가 뭔가 할인이라든가 제약 이런 것들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네, 그 주문량 전량 일시에 제거한다는 게 기본 가정으로 옳다라고 해서 3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9번이에요. MRP는 경제적 주문량, 주문점 산정 기초로 하는 전통적 재고 통제 기법입니다. 네, 요거 관련해서요. 입력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MRP 관련된 입력 요소 3가지가 있었습니다. MPS, IRF, BOM 3가지 입력 요소 중요하다 강조드렸던 부분이고요. 능력 소요 계획은 아니에요. 정답은 2번. 20번입니다. SCM의 주요 흐름이 알맞게 묶인 거예요. 자, 그래서 SCM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고요. 여러 가지 주요 흐름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제품 서비스 흐름 있고요. 제품의 흐름 이거 있고요. 네, 그리고 정보의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재정의 흐름이 있어요. 예, 다 맞아떨어지는 건 2번이네요. 제품의 흐름은 제품 서비스 흐름이라고도 하고요. 공급자로부터 고객에게로 가는 상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뭐 AS라든가 반환 이런 것들이 다 제품의 흐름, 제품 서비스 흐름에 해당됩니다. 정보의 흐름은요, 주문 전달, 배송 정보 갱신 등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재정의 흐름은요, 뭐 신용 조건이라든가 지불 조건, 위탁 판매, 권리 소유권 합의 등 이런 것들이 재정의 흐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5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고요. 잘 안 풀리시는 거는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